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72명으로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한글날부터 이어진 주말 연휴 상황을 지켜보고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김희은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사흘째 지금 두 자릿수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추석 연휴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조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있고 어제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광화문 집회에도 큰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고 있는데 네. 이번 연휴가 아무래도 마지막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난 지 한 일주일 되고 네네. 추석 시작된 지로 치면 한 열흘 가까이 됐는데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추석 기간에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네. 그 결과 아마 좋은 성적표를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도 그런 추세를 이어가면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확산세는 다소 주춤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역 발생 확진자가 50명 미만을 충족하면은 거리두기 1단계를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지난 2주 동안 이 조건을 충족한 게 닷새인데 뭐 어제는 비록 50명을 넘기는 했지만 네.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걸로 보시는지요? 예,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50명 이하라고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사실 그 50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환자를 위한 병상이나 인력을 좀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면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도 사실 1단계를 유지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처럼 좀 조용한 전파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경로를 할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그 이전에 세웠던 1단계 기준인 50명을 무리하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역과 일상생활의 조화, 경제활동의 조화를 생각하면 저는 1단계로 낮추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1단계 조정이 합리적이라고 밝혀주셨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정이 갈지 아니면 지역별이나 업종별로 좀 상황에 맞게 조정안이 갈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중앙의 방역 당국은 그 일률적인 기준을 내놓되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전에도 도왔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내려가되 지금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뭐 다단계 판매, 종교시설, 뭐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이고 맞춤형 대책을 같이 내놓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뤄 나가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 추석 연휴에는 가족 모임 관련 감염이 있었는데요. 모두 6건이 발생을 했는데 벌초를 다녀왔다가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대전 일가족의 경우에는 지인 만남도 있었고 또 뭐 지인 가족 모임도 연쇄적으로 이뤄져서 총 확진자가 18명이 나왔다고 해요. 네. 예. 방역당국이 밝힌 그 추석 연휴에 이제 감염이 모두 6건 18명인데 뭐 3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귀성을 했던 거를 고려하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네.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확진된 것 중에 아파트 공부방에서도 5명이 또 추가로 감염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썼는데도 아무래도 좁은 방이다 보니까 감염이 된 걸로 보고 있는데 또 이게 안타까운 게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이 확진이 됐죠.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19의 감염률을 안 쓴 경우에 비해서 한 뭐 7, 8배 정도 낮춰주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라서 이 공부방이 아마 밀폐된 공간이었고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고 마스크 쓰기와 함께 밀폐된 환경, 밀집된 환경을 피해 주시고 가능하면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기존 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 관련 확진자는 4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초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최초의 증상이 있었던 환자가 29일 날 증상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지금 10월 10일이니까 거의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 14일이 다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초 입원 환자에게 누가 감염시켰느냐는 이미 이제 최대 잠복기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예. 더 이상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병원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가량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그 방치했다는 점, 그리고 열나는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재활 치료를 받는 공간에 그 환자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했다는 점 등 병원 내의 감염 관리 체계가 아주 부실했던 점이 그 안에서 상당 기간 동안 감염이 확산되고 그 결과 여러 명의 지금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라 이 같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 당국이 요양병원에 이어서 재활병원에 대해서도 감염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악구 사랑나무 어린이집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11명이 네.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잘 안 네. 착용한 것 같아서 더 우려되고 있는데 이게 또 24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마스크를 안 씌우는 게 더 좋다 이런 네. 말도 있어서 네. 어떤 게 더 맞는 겁니까?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마스크를 이제 무리하게 쓰면 그것 때문에 호흡 곤란이 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네. 마스크를 뭐 엄격하게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여러 어린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부분적으로라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례는 지금 교사가 최초의 전파자였기 네네. 때문에 그 어린이집 같은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 뭐 열이 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시면서 나중에 확진 검사를 받는 등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열이 나거나 하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돌보시는 등의 조치를 같이 취하면 좀 굉장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지금보다는 감염 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부산 지역에서는 방문 간호조무사 관련 확진자가 10명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조무사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뒤에 이제 이렇게 드러나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감염 경로는 뭐 어떻게 되고 또 접촉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우려가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좀 이제 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뭐 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그 조용한 전파자가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고 예.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영양제 주사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들이 뭐 필요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이제 맞기는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큰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치료이기도 하고요. 또 주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번 기회에 이런 뭐 집에서 영양주사를 맞으시거나 하는 뭐 관행이나 문화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독감 백신 질문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13일부터 무료 접종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데 지금 일부 독감 백신에서 하얀색 입자가 백색 입자가 발견돼서 네. 정부가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하얀색 침전물이 발생한 건데 이게 왜 발생하는 겁니까? 그 식약처가 밝힌 이유로는 이게 그 특정 이제 그 제조 번호, 저희가 러트 넘버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 때 한꺼번에 백신을 만드는 한 단위가 있는데요. 그 어떤 특정 단위에서 이제 그 침전물이 발생해서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그 백신을 담은 주사기의 문제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침전물의 크기나 상태가 이제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어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국이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점을 고려해서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이거는 그 유통 과정에서 그 상온 노출이 됐던 무료 백신과는 다른 유료 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뭐 상온에 노출되거나 하는 문제가 없어서 이거는 그 온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였다는 점을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지금 사진으로도 보고 있는데 이게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여서 네. 어떤 뭐 효과 부분이나 뭐 식약처 발표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네. 아무래도 지난번 사태도 있고 해서 안전성 문제에 조금 더 예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이제 그런 점을 우려해서 당국이 전량 회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그 지금 유통되는 모든 백신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특정 제약회사 특정 생산 번호에 한정된 문제라서 네네. 그 부분의 백신만 회수하면 더 추가적인 문제는 아마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코로나19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후유증에 관한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동안 사실 코로나19 하면은 호흡기 질환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 국민들께서 얼마 전에 그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병에 대한 보도를 이제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항체나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장기까지를 공격해서 일어나는 일종의 과잉 면역 반응으로 인한 여러 장기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 심장에서의 후유증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심장 근육의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이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새로운 바이러스라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일지 얼마나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남길지에 대해서는 좀 향후에 연구가 이루어져야 저희가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그 젊은 층에서 낮다고 하지만 이런 부작용 발생을 고려하면 젊은 층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충분히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확산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최다 경신을 기록한 건데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국민들께서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생활을 참고 견디시는데 그래서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실 텐데 사실은 아무리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내년 연말까지는 코로나19와의 공존하는 삶을 계속 할 수밖에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결국은 이제 면역력이 생겨야 되는데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 면역력이 생기는 상황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가정할 수도 없는 건데요. 결국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이 생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뭐 연말 연초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생산 가능한 최대 그 백신의 양이 많으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적으면 전 세계 인구의 한 20-30% 정도밖에 맞을 수 없는 백신밖에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백신이 효과가 100%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최대 50%가 맞고 50% 정도의 면역력이 있다고 하면 한 25% 정도의 전 세계 인구가 면역력을 갖는 것이 연말에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이 돼도 사실 해결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